탑 현송엔 이수연 그룹의 좌인영입니다. 저희 업라인 사장님은 현송엔 이수연 대표님이시고요. 오늘 제 강의 주제 컨택 앤 팔로업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이시죠? 네, 얼마 전에 제가 그 PMC 실전반에서도 띄웠던 화면인데요. 칠레에 있는 사막이에요. 제가 이제 9년차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뒤돌아보면 이번에 이제 현성호 대표님이 더블 다이아몬드 영상 찍으면서 같이 다니면서 이제 했던 얘기들이 정말 9년이란 시간이 빨리 갔다. 정말 유니시티 시간은 빠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실감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사업을 시작을 하고 나름 이제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겠죠. 그러면서 사업 진행하다가 어느 날은 문득 이 화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업 진행을 계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뭔가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서 계속 임하고 있었고 이곳에서 실력을 쌓는 과정을 계속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막에 꽃이 핀 거거든요. 사막에 꽃이 핀다 사장님들 상상이 되세요? 사막에도 꽃이 핀답니다. 이게 아타카마 사막에 내린 비 때문에 이게 이제 7년 동안 내릴 비가 12시간 동안 계속 집중으로 내렸더니 사막에서도 이처럼 예쁜 야생화가 핀 어떻게 보면 기상이변이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이런 시절이 있을 거예요. 뭔가 진행은 하지만 결과가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런 사막과 같은 마음으로 계속 가다가도 이렇게 사막과 같이 이 사막처럼 꽃이 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이 유니시티 사업을 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화면을 띄워봤고요. 제가 이제 요즘 3월부터 달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늘 시스템 안에 인해 있었고, 뭐, 언제는 집중하면서 사업 진행했고, 그러면서 이제 PD 달성도 했지만, PD 달성하고 나서 꽤 긴 시간 동안 또 성과를 내지 못했던 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또 현성호 대표님이 전문방 과정을 주최를 해주셨고, 그때 이제 제가 문득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이 눈기가 갑자기 저의 뇌리를 스쳤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먹기를 합니다. 그래, 괜찮아. 나랑 같이 하는 새로운 파트너가 나타나지 않아도 좋다. 그리고 소비자 군단이 또 그렇게 많지 않아도 좋다. 그리고 지금 내와 함께 하고 있는 파트너들이 나랑 뜻을 안 해줘도 좋다. 그냥 내가 변해보자. 내가 변한다면 모든 것이 또 상황이 변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전문반 과정을 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기 시작한 게 제 마음부터 바꿔야겠더라고요. 마음먹기를 다시 해서 내 상황을 조금 바꿔보겠다는 마음가짐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이분 굉장히 핫하시죠? 오은영 박사. 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도 생각이 났어요. 자신의 선택을 믿으세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에 대한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돼요. 내 세포 하나하나가 최선이라 판단해서 선택한 길이에요. 인생은 한 번뿐이라서 동시에 두 길을 갈 수 없답니다. 스스로의 선택을 믿고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길에 집중하세요.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유니시티를 처음에 시작했고 아마 이곳에 계신 사장님들도 뭔가의 결핍이나 뭔가 바꿔보겠다고 해서 유니시티를 집중을 했을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 누군가는 이게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 시간에도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꽉 찬 믿음으로 이 시간을 완벽하게 채우시는 사장님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믿고 한번 집중해 보자라는 마음가짐에서 제 마음을 바꾸고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제 아까 방금 강의하신 김세영 사장님을 비롯해서 뭐 소비자도 팔로우를 해야죠, 우리는. 그리고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을 팔로우하는 단계에서 느낀 게 이거더라고요. 남과 비교하는 것은 상대의 하이라이트 씬과 나의 비하인드 씬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지만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는 나니까 하면서 그냥
계속 자기 길을 개척하면서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잘하고 있음에도 남과 늘 비교하는 파트너 사장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장님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강의를 뛰고 있는 분들은 어찌됐든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스폰서님이, 업라인 사장님이 강의를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는 지금 성과를 내고 있고, 지금 자기 이 유니시티 사업 역사 중에 가장 정점인 하이라이트 씬을 찍고 있는 사장님과 지금 나는 그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분과 비교해서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 아니면 나는 왜 이러지 않은 그런 비교로 자신의 멘탈을 끌어내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들이 내가 만약에 그때 주어져서 하이라이트 씬을 찍는 강사가 된다라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할까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강의에 심취해서 내가 취할 거를 취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장님들 지금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곳에서 성과를 내고 계시는 분도 있고 성과가 아직 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곳에서 꿋꿋하게 실력을 키우고 계신 사장님들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시스템 안에 임해 있고 내가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밖에 나와 있는 나무가 크지는 않지만 큰 나무와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곳에서 계속 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나도 폭발 성장할 타이밍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과거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지금 시작해서 새 엔딩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요. 그걸 붙잡고 계속 후회만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서 내 새 엔딩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안 될 거야라는 말 중에 한 글자만 빼볼까요? 될 거야로 변신이 되겠죠. 그 될 거야가 또 한 글자를 바꿔볼게요. 더 넣어보면 잘 될 거야가 됩니다. 될 거야, 잘 될 거야. 늘 이런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장님들이 유니시티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희망, 내가 유니시티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것들이 매일매일 더 큰 믿음으로 와 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니시티 사업의 성공의 자격이 뭐 학벌도 아니고요. 인맥도 아니고요. 실력이 아니랍니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사장님들이 조그만 믿음, 글자도 안 보이시죠? 자, 누군가는 이런 믿음으로 지금 유니시티 사업을 만나고 있고 접하고 있고 누군가는 진행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또 성과를 내는 사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이 시스템 안에서 그 믿음을 자꾸 키워가셔야 합니다. 자꾸 그 믿음이 커지면 사장님들이 어떤 풍파가 와도 나는 유니시티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자리 잡는 때가 오더라고요. 제가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내면서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사장님들한테 과감하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내야 하는 일이에요. 내가 인생을 바꾸겠다라고 하고 집에도 선포를 하고 주변에도 이미 사장님들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선택을 할 것인지 나와 함께 하고 싶은 분한테 어떤 믿음을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어때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유리시티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간다라는 거죠. 기꺼이 그 어려운 길을 지금까지 헤쳐왔고 앞으로도 헤쳐나갈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람인지라 멘탈이 떨어질 때 있어요. 있을 때마다 저는 이 그림을 항상 기억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곡괭이질을 한 번만 더 하면 눈앞에 있는 다이아몬드 광석을 캘 수 있는데 혹시 내가 지금 이 주춤함 때문에 한 번에 곡괭이질을 못해서 돌아가거나 아니면 포기를 해버린다면 내가 그동안에 투자한 시간, 내가 그동안에 뭔가의 대가지불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시간은 어떡하지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거절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거절의 횟수가 누적이 될수록 사장님들은 그 안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성과를 내고 있고 언젠가는 그 열매가
뽑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니시티에서 지름길 중에 지름길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면 돌파예요. 거절이 와도 또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그분을 다시 또 만나야 되고, 또 새로운 뭔가로 그분을 만나면서 계속 정면 돌파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을 집중해서 하는 거죠. 내가 유니시티에서 꼭 해야 할 일을 집중해서 하다 보면 주변의 상황이 주변 상황 때문에 힘들어지는 일은 많지 않더라고요. 왜? 나는 유니시티에서 성공을 하려고 왔고, 그리고 많은 시간 투자를 해왔고, 지금 나는 그 일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해내고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집중하다 보니 또 언젠가는 그게 또 폭발 성장하는 날이 왔다라는 거죠. 정면으로 부딪혀라. 뚫고 나가는 최상의 방법은, 빠져나가는 최상의 방법은 뚫고 지나가는 것 뿐이다. 거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그분을 찾아가고, 시간을 두고 아니면 온도를 적절하게 레이어를 하기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잠깐 뜸해서 글을 좀 식혀보기도 하고, 이 온도 조절을 하면서 계속 정면 승부를 해 나간다라고 하면, 내가 그분을 선택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마음이 그분에게도 전달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업답게 접근하면 사업처럼 결과가 나온다. 자, 사업가들은 거절을 당연시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사업가로 살아보지 않았고 평범했던 우리가 유니시티라는 거대한 사업을 만났지만 거절에 굉장히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그 거절을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그 거절의 횟수가 누적이 돼서 그 거절에 대한 견딤이 단단해진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STP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분한테 가서 STP는 뭐예요? 그를 유니시티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현석우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빈 도전을 그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집에서 살고 싶고 나는 3년 후, 5년 후에 이런 삶을 살 거야 라고 나의 비전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 이래서 너랑 같이 하고 싶다. 프로포즈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초대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 미팅이라든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3종 세트예요. 3종 세트. 그러니까 이 일을 저희는 계속 반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하면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팔로우업이 이루어져야겠죠. 자, 그리고 미팅에 함께하는 사람의 숫자에 올인할. 내가 이곳에 함께하는 파트너의 수가 사장님들의 성장과 핀업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팅 안에 있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STP를 또 해야 되고요. 프로포즈를 늘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초대를 하는 거죠.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는 과정에서 거절이 두렵지 않은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유니시티에 대한 성공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가 유니시티에서 성공하고 말리라는 그 믿음이 꽉 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시스템에 인해 있어야죠. 거절이 있을 때마다 시스템 밖으로 나가거나 시스템 밖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거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 있다 보면 그 거절이 커다란 믿음으로 오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봐야 되는 게 우리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 꺼진 불이 횃불이 되기도 합니다. 명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사장님들 계세요. 그런데 내가 유니시티에서 돌아온 길을 한번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정말 놓치고 있는 명단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을 다시 한번 찾아가보는 거예요. 그 꺼진 불을 내가 가서 그 껄끄러움을 내가 가서 다시 만져주고 그분이 혹여라도 불편한 점이 있어서 떠났다라고 하면 그의 잘못이 됐든 나의 잘못이 됐든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만나서 정성을 들여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그분과의 신뢰가 쌓이고 그분이 다시 여기 와서 횃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까 앞전에 강의하신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신 김세영 사장님도 저는 어떻게 보면 꺼진 불이었다라고 봐요. 근데 저는 저분과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한 3년 동안을 계속 쫓아갔던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뜨거운 열정으로 가서 알려보기도 하고요. 너무 뜨거워서 그가 거절을 할까봐 적절하게 거리를 두면서 그 온도 조절을 했더니 그의 타이밍이 되니까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찾아서 지금 내 성당에, 내 멤버십에 횃불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꺼진 불을 다시 한번 보시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노력을 하는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같은 노력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질이 달라요. 성과를 내고 있는 분은 나는 그 성과를 내고 있는 분보다 정성이 부족했다라고 인정을 하시고요. 간절함이 부족했구나, 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 같은 노력을 한 게 아니구나. 저분은 정성을 들여도 나보다 더 많은 정성을 들였고, 나보다는 더 간절하기 때문에 결과를 냈구나. 그걸 인정하게 되니까 또 앞으로 진일보하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행하라. 나의 소비자가 됐든, 지금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가 됐든, 그리고 앞으로 나랑 함께할 미래의 파트너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행해봐라. 손해가 복이다라는 말이 내가 계속 시간도 투자하고 정성도 들이고 기꺼이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온 마음을 다 주다 보면 그가 아직은 나의 이 시간, 정성, 수고,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고요. 어떤 누군가는 3년 만에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오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헛수고가 절대 헛수고가 아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나는 복을 짓는 일이다라고 이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파트너를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장님들이 지금 누군가한테 시간도 쏟고 정성도 쏟고 수고로움과 마음을 다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랑 손잡아주지 않거나 아직도 거절이라고 하면 하늘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이 그분에게 정성을 쏟은 게 다른 레그에서 다른 분에게서 또 열매가 또 일어나는 일도 있다라는 거죠. 절대 헛된 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수많은 사업자 중에 나를 선택해준 감사함. 저도 파트너도 놓쳐봤고요. 소비자도 놓쳐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소비자 중에도 진상 소비자 있어요, 저도. 이거는 왜 이러냐, 왜 비싸냐, 투덜투덜하는 소비자 있습니다. 화나죠. 화나기도 하고 파트너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징징거리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마음으로 마음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 그 소비자가 수많은 사업자 중에 그래도 유니시티에서 나를 선택해서 감사하구나. 그러면 또 그 감사함이 기꺼이 그 불평불만을 받아줄 수 있는 단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미안함, 고마움, 신뢰. 계속 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미안함을 만들고 내가 손해를 보고 정성을 다하고 수고로움과 온 마음을 다해서 계속 하다 보면 그분이 느낀다니까요. 미안함을. 아, 저렇게 정성을 쏟는데 나에게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주는데 내가 그분에게 아직도 거절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그분이 고마움의 단계가 오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다시 시간, 정성, 수고, 마음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둘만의 신뢰가 쌓이면서 그가 나를 떠나지 않는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저랑 또 함께하는 파트너가 나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감동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감동에 또 그리고 내 손을 잡아준 파트너, 소비자 그분들에게 늘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정성스러움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런 것들이 안 돼서 굉장히 헤맸던 나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놓쳐본 사람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스템에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한번 변해보자. 내가 안 했던 걸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감정 통제 능력을 키우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기존의 사장님들이 계셨던 왼쪽 사부면에서는 감정 통제를 안 해도 됐어요, 저희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살았었고요. 기분 나쁘면 글을 안 보면 되는 우리는 직업군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감정 통제 능력을 우리는 키울 일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오래 참는다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곳에서 성공을 해야 되고 그를 오래 참으면서 품어야지 그가 올 수 있는 나의 파트너, 나의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오래 참으십시오.
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팔로업에 대해서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팔로업은 사장님들이 우리 일이 STP를 하고 그리고 초대를 하고 비중을 따져본다면 누군가는 나는 정말 STP 잘해서 많은 컨택을 하고 싶어. 많은 초대를 하고 싶어. 그렇지만 비중으로 따졌을 때는 이거 두 개를 합한 거와 같은 비중이라는 거죠. 팔로업이 강점이다. 내가 아무리 많은 STP를 했고 그 STP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이 시스템 안에 담았지만 결국 내가 지속적인 팔로업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는 와서 하다가도 갈 수밖에 없고 비전을 못 보고 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의원이라도 내가 지속적인 팔로업을 한다라면 나로부터 떠나지 않는 영원한 멤버십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영혼의 파트너가 반드시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후속 조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초창기에 사업하시는 분,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저희가 PMC를 마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돕는 방법, 그리고 소비자를 돕는 방법. STP를 하기는 했지만 사업 결정을 아직을 못 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 좋기는 좋지만 나는 할 일이 아니라라고 끝없이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을 어떻게 팔로우 할 것인지. 자, 그리고 PMC를 다녀와서 그래, 사업 결정을 했어. 그래서 나의 파트너로 이 시스템 안에서 같이 성공하려고 오는 파트너들을 그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팔로우하면서 그분들의 성공적인 진행을 돕는 과정이죠. 이거는 사업 결정한 나의 파트너. 자, 이 두 개를 다 동시에 해내야 되는 일이고 어떤 거 하나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소속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아직 이제 이 사업 결정을 못 하신 분들 어떻게 결정적인 도움을 내가 팔로우를 통해서 끌어낼 것인가. 소비자도 있을 수 있고요. 아직은 파트너이긴 하지만 전업이 아닌 부업의 형태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정말 나처럼 빅비즈니스로 다가와서 사업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분들에게 어떤 결정에 도움을 줄 건지, 나는 그분들을 어떻게 팔로우하면서 소비자가 부업자가 되고 그 부업자가 다시 사업자로 전환하는 팔로우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STP 이후에 바로 자료 전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 설명하고 초대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 자료 전달하면서 계속 그분과 나의 접점을 찾아가면서 계속 찾아가는 지속적인 만남밖에 답이 없다라고 봅니다. 내가 STP를 하고 그를 찾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는 또 유니시티 정보를 받기는 했지만 다시 또 맨날로 돌아가요. 그러면 다시 또 내가 시간을 두고 가면 맨땅 헤딩하는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내가 한 번 사업 설명을 했고 그에게 정보를 줬다라고 하면 자료 전달을 그 의미로 삼아서라도 계속 그분을 찾아가서 적셔라. 자, 우리는 커밍아웃을 하죠. 내가 유니시티 사업을 한다. 그래서 유밍아웃을 하고 사업 SP를 합니다. 자, 그러면 노 아니면 예스가 돌아와요. 그런데 대부분이 노라고 많이 들어오죠. 자, 그런데 그 노라고 그분에게 프로포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라는 답이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많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의 노가 그냥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노가 나중에 내가 적시는 과정, 지속적인 팔로우를 하는 과정에서 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내가 유밍아웃을 하고 첫 번째 사업 STP를 했는데 예스가 나오는 경우 흔치는 않지만 있습니다. 탈락이신 분들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스 했다고 내가 지속적인 팔로우를 안 한다라고 하면 그냥 양은 냄비처럼 끓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많다라는 거죠. 계속 나와 함께하는 그를 지속적으로 팔로우하는 길만이 나의 멤버십에 올 확률이 굉장히 많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강조하고 있던 게 STP를 하고 나서 48시간 이내에 팔로우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가 부정이었든 예스였든 48시간 이내에 다시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걸까요? 자, 48시간 이내에 가야지 예스면 48시간에 가서 그 예스인 상태로 다지기를 하고 오셔야 돼요. 왜 사장님이 유니시티를 예스를 했는지 그가 한 선택이 맞다라는 걸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주면서 계속 적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라라, 노라고 얘기하신 분한테 48시간 내에 가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48시간 내에 가서 그분의 의의를
불편함을 해소해주지 않으면요. 그는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유니시티를 알아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또 부정이 들어갈 수 있으면 내가 STP는 했으나 다음에는 그를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48시간 이내에 팔로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누군가를 컨택을 할 때 이 세 가지 범주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는 빅비즈니스로 다가서기도 하고요. 자, 누군가는 부담스러워하는 그분에게는 부업의 형태로도 괜찮다. 지금 하시는 일 하면서 알아봐라. 내가 입힌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직업군에 있으면서 어떤 결핍이 있었는데 이 유니시티를 통해 그 결핍이 해소되고 있다는 걸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로 남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가려내는 거는 경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컨택하는 저분이 빅비즈니스로 이 유니시티를 선택을 할 것인지, 부업의 형태로 선택을 할 것인지, 소비자 형태로 선택을 할 것인지는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봤을 때 그게 어느 정도 감이 잡히더라고요. 잘못 헛다리를 짚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와 접점을 가지면서 계속 팔로우를 하는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죠. 자, 빅비즈니스로 다가가는 분에게는요, 유니시티에서 누릴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나랑 함께하는 나의 업라인 사장님이 이런 삶으로 바뀌고 있다. 나와 함께하는 이 시스템에서 많은 성공자들이 나오고 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고요. 비전과 가치 전달을 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공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기존의 사회생활에서보다 성공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 강력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안에서 같이 경제 공동체로 같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와서 배우는 일부터 해보셔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프로모션을 하죠. 그리고 그가 하겠다라고 하면 온라인 프로모션으로 온라인에게 또 내 파트너를 또 팔로우 해달라고 부탁도 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팅 초대를 해보는 거예요. 이 미팅 초대도 연합 미팅 초대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랠리 세미나가 되기도 하고요. 더 큰 세미나 무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가 이 유니시티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미팅 초대 또한 크기가 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업의 형태도 괜찮죠, 우리. 그냥 추가 수익으로 얼마를 더 벌고 싶으냐. 아이의 학원비, 아니면 내가 남편 수입 외에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얼마의 지갑이 더 필요하냐. 그러면 그 정도는 충분히 소비자로도 아니면 부업자로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알아봐라. 저희 매니저 직급만 달성을 해도 월 10에서 100만 원까지도 직급에 따라서 받아갈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디렉터가 된다라면 150에서 300만 원까지 받아갈 수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부업의 형태로 이만한 수입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저희 얼마 전에 코로나 시대에 재난지원금 받아봤잖아요. 그때 굉장히 쏠쏠했죠. 그 재난지원금을 내가 매달 30만 원, 50만 원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비즈니스가 과연 그에게 영원히 부업의 형태로 소비자 형태로 남을까요? 그런 비전을 자꾸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는 계속 가서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회원가입할 때 유리한 점, 그에게 돌아가는 베네핏이 뭔지를 계속 설명을 하고요. 소비자 혜택, 그리고 오토십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회원 가입을 하면 30% DC된 가격에 받아볼 수 있다. 그리고 사장님이 지금 결정하시면 제품을 오토십을 걸어놓는다라면 추가 10%로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소비자를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분한테 초이스할 수 있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 다 안내를 하는 거죠. 이것 또한 굉장히 큰 팔로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데모를 해준다든지 자꾸 만나다 보면 어떤 분은 만나다 보면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사장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분한테 가서 진짜 질릴 정도로 그는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는데 너무 많은 걸 내가 쏟아놓고 오지를 않았냐. 그게 아니라 그냥 정해진 시간에 많은 횟수로 만나는 게 저는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거절하는 이유가 있겠죠. 거절하는 분에게는 왜 유니시티가 싫은지, 유니시티를 해본 적은 있는지, 제품을 먹어본 적은 있는지, 그랬을 때 그가 적절하게 나한테 알려주는 그 거절의 이유를 듣고
그거를 아니다라고 한 번이 아닐지어도 괜찮아요. 계속 찾아가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든지 그런 걸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제품도 설명해주고요. 그리고 데모해주면 소비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자료 전달하기. 나는 과연 소비자에게 자료 전달하면서 그를 다시 또 미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안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미팅 프로모션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미팅 프로모션 하기, 그리고 나의 사업 진행 스토리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그가 언젠가는 나랑 함께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그 느낌적인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랬을 때 사장님들한테 또 그분을 팔로우할 수 있는 또 그런 무기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나랑 함께하는 파트너들은 과연 어떻게 팔로우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풀어볼게요. 동기부여는 우리 시스템에서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내가 또 그 동기부여를 해주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동기부여는요. 실력과 경험이에요. 내가 업라인으로서 실력을 갖춘 업라인인지, 그리고 내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내 파트너를 팔로우할 때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건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업라인이 돼야겠고요. 그걸 또 노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실력을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먼저 열정적으로 사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게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에게는 가장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시스템을 배운 대로 흘리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 미팅 참석하고 파트너가 부담될 거라고 미리 판단해서 안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신규가 왔어요. 신규가 오면 사장님 이렇게 해서 미팅 참석을 한번 그분이랑 계획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의 판단으로 이분은 아직은 미팅 못 오실 거예요. 그가 판단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미팅이 있는지 안내를 하고요. 그와 조율을 하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이분이 미팅에 인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내 생각으로 파트너 목표 설정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굉장히 큰 꿈을 갖고 와서 이곳에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오는데 내가 아직 담지 못하는 그릇이어서 워워하고 있는 업라인은 아닌지, 혹은 반대일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핀을 가야 하기 때문에 나의 파트너를 빨리빨리 성장해야 돼 하고 무리하게 당기는 업라인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발 내 마음대로 하지 말자. 나쁜 복제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내가 뭐 작은 멤버십일 때는 내 마음대로 해도 그게 크게 티는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요. 많은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핸들링할 수 없는 부분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내가 시스템에서 배운 대로 잘 흘리는 안내자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것들은 사장님들이 업라인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목표 설정하시고 단기, 중기, 장기. 그리고 이제 막 PMC를 다녀오신 분들은 자료 수치라든지 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 안내를 내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책 음원 미팅 중 시스템 플러그인이 최우선이다. 우리 신규들이 많이 하는 첫 번째 실수가 있죠. PMC 갔다 왔어. 그리고 나는 막 비전이 뜨거워져서 누군가한테 막 알리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게 아니라 시스템에서 배우는 일부터 내 파트너에게 안내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명단 작성하고 실력을 갖춘 다음에 초대를 한번 또 시도해보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나는 업라인과 같이 상담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팔로우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초기 3개월의 중요성 아까 현성호 대표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초기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초기 3개월에 내가 유니시티를 결정을 하고 사업을 결정하신 사장님도 굉장히 집중해서 이 사업에 임해 보시고요. 그를 데리고 온 업라인 또한 내 신규가 나랑 함께 하겠다고 오신 그분에게 3개월을 놓치지 않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서로의 쌍방이 집중을 하다 보면 결과는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이 루틴이 3개월 이 루틴이 계속 습관화되고 이걸 계속해서 간다라고 하면 그는 성장이 빠를 것이고 그의 성장이 빠르면 나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초기 3개월 사업자들에게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습관을 만들고 결과를 내보고 또 그분들이 해야 될 게 최우선순위를 연습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유니시티를 몰랐기 때문에 아직도 최우선순위가 유니시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우선순위가 유니시티가 아닐지언정 미팅이 최우선 될 수 있게 그런 연습을 자꾸 할 수 있게 안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 초기 3개월이 다이아몬드 초석을 바꾸는 진짜 적절한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초기 3개월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가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절을 받고 100일 잔치도 못하고 떠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100일 잔치를 못했으니 당연히 돌잔치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해봤는데 어렵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의 시장성을, 유니시티 시장성을 놓치고 있는지는 아닌지. 그래서 저희가 초기 3개월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고요. 나는 지금 초기 3개월을 놓쳤어. 내 파트너도 놓쳤어. 그럼 다시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초기 사업자로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팔로우 받으면서 내가 해내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초기 3개월에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시스템에서 배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미팅에서 OM 계속 다른 강사님들의 버전을 들어보시면서 나의 유니시티를 확고하게 다지는 그러면서 각자의 로컬 미팅이라든지 연합 미팅에 초대하면서 내가 그 시스템에 인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유니시티가 조금씩 최우선시 되는 우선순위를 조금 바꾸는 일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내 미팅을 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1대1 미팅이 됐든 2대1 미팅이 됐든 아니면 누군가는 또 발빠르게 홈미팅의 형태로 사업이 진행이 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업라인이 또 집중을 해주실 거고 그런 과정에서 나는 시스템에서 알려주는 패스트푸드 실전을 또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스폰서와 업라인과 소통을 하면서 계속 상담을 해나가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빠른 사업의 성장이 비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요. 자, 8%가 우리가 뭔가 결심을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8%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8%. 자, 결심한 사람들의 25%는요, 7일 안에 실패를 한대요. 깜짝 놀랄 수치죠. 그리고 대부분의 50%는 30일 안에 실패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몇 프로에 드는 사람일까? 우리 사람의 의지가 그렇대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의지가, 사람의 의지가 이렇게 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유니시티 안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을 100% 현실로 만드는 방법은요. 계속하는 거에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고 내가 될 때까지 해내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사장님들이 컨택과 팔로우업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나는 현실에서 정말 한성호 대표님이 더블 다이아몬드 가서 영상 찍는 것 같은 나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자, 리더는 약속이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는 유니시티를 하겠다고 집에 선포를 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를 지켜보고 있는 아들, 나를 지켜보고 있는 남편,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나는 과연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을 하면 정말 다운이 될 때도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계속적인 선택과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사장님들 지금 누군가는 도쿄를 향해 달리시고 계시고요. 또 누군가는 도쿄를 넘어서 라스베가스를 향해서 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5레그를 계속 선택하고 팔로우업 할 것이고 지속적인 팔로우업으로 그분들을 이곳에서 성장시키는 리더가 되려고 합니다. 도쿄 가면 저희가 라스베가스도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도쿄를 한번 성취를 해보자고요. 그 도쿄에서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 혹은 소비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분들이 몇 명이 가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라스베가스에는 어떤 핀으로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될지는 사장님들의 선택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사장님들이 기왕이면 내 성장에 도움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인 선택과 팔로우업을 반복하면서 우뚝 라스베가스에서 도쿄 무대에서 핀업하고 당당하게 레드카펫을 밟는 사장님들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저의 강의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